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 앞바다에서 대대적인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에 따른 고수온에 이번엔 적조까지 어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돗물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농민들이 따뜻한 수돗물 때문에 또 한 번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대립 속에서 상생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훈군이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보훈군은 이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으로 지역 발전이 발목 잡혔다며 안타깝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해역을 중심으로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자체가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에 적조까지 겹쳐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돌산 앞바다. 검붉은 빛깔의 긴 적조띠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방제선은 호스를 이용해 연신 황토를 뿌리고 어민들도 소형 어선으로 거친 물살을 일으켜 적조띠를 분산시킵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 해역에서는 이처럼 각종 장비가 동원돼 적조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조 생물이 가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기 아가미에 흡착돼 가지고 산소 공급을 못해서 폐사하기 때문에 현재 여수 해역에서 관찰되는 유해성 적조 생물은 밀리미터당 최대 480개체로 주의보 발령 기준을 4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명절 출하를 코앞에 둔 양식장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조가 좀 시험하게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한기 불안하니 잠이 안 납니다. 잠이 안 와요. 중국 양쯔 강물의 유입으로 염분 농도가 낮아져 적조 생물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올해 적조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점차 정상을 되찾고 당분간은 태풍 소식도 없어 앞으로 적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영양염도 높고 수온이 9월 말까지도 이렇게 고수온을 유지한다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는 모두 2,300만 마리에 피해액은 188억 원. 여수와 완도 등 곳곳에서 어패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대규모 피해를 입지 않을지 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여수시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에 급수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 살수차와 레미콘, 산불 진화차 등을 동원해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돌산읍과 화양면, 벼 재배단지 1.3헥타르에 45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들어 0.1mm의 강우량과 함께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돼 농작물이 말라 죽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골 마을 수돗물의 온도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거의 목욕탕 온탕 수준인데요. 찜통 더위에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때문에 잠시 농산일을 접고 집에서 씻어보지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는데도 따뜻한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온도를 재보니 33도. 목욕탕 원탕 수준입니다. 20도 안팎인 일반 수돗물 온도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습니다. 일하고 와서 씻을 때 물이 따뜻하게 나오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늘 자꾸 물을 더 많이 쓰죠, 훨씬. 폭염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가 60도까지 치솟고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도 함께 달궈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뜻한 수돗물은 상수도관이 얇게 묻히거나 상수도관이 오래된 마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인입되는 관로를 굴착하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일 가마솥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수돗물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미래에셋그룹의 원활한 투자를 돕기 위해 행정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조 1,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 실현을 위해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16명의 실무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TF팀은 앞으로 전남도와 함께 투자자 요구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투자를 도울 계획입니다. 고흥 우주기술 특화 산단에 추진됐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고흥구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집단 시위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사업 시행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또 친환경 발전소를 폐기물 발전소라고 매도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며 연관 기업 유치도 수포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점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운영사와 시민사회, 순천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인 만큼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역 내 첨예한 찬반 논란 속에서 지난 2014년 5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순천만 스카이큐브. 민간 자본 680억여 원이 투자된 스카이큐브는 운영 이후 이용객이 없어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고 지난 2014년과 5년 2년 사이에만 94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트랜스 측은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운행 구간이 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km 구간에 그쳐 순천만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1.4km의 노선 연장만이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의 생태 환경하고 순천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역 경제를 같이 세계를 감안을 해서 저희께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다면 습지 지역으로 차량 기준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습지하고 저는 또 가는 습지하고 정원은 동일 상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에코트랜스 측이 잘못된 예측 조사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노선 탓만 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앞서 람사르 3국과 환경부를 설득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습지보전구역 들어왔잖아요. 주민들한테 농사도 짓지 말라고 습지보전구역 묶어본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대구역 건설공사하려면 습지보전법에서는 돌멩이 하나도 못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하물며 콘크리트 시설공사하려고요. 첫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과 관련해 운영사와 지역 NGO가 처음으로 논의회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점으로 공론회장이 마련돼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의 경영수익 개선까지 이끌어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산단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 감독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가 주관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장과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관리 감독자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단업체 안전과 보건 업무를 한두 명의 관리자 업무로 인식해 산업재해 예방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관리 감독자의 역할 제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55분쯤 여수시 국동 잠수기 수협 앞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연료인 벙커CU가 해상으로 유출돼 해경이 방제선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현재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량과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 천연염색에서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작가 이상필 교수가 대만에서 초대전을 갔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피노키오 팝아트 연작과 천연염색 작품 등이 중화권에 소개됩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은 목각 인형 소년의 욕망과 명품 브랜드로 상징되는 현대 소비 문명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중견작가 이상필 교수의 피노키오 연작은 소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 다시 욕망을 키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콘셉트로 작품에 추가시켜
인간과 물질 문명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을 한 촌조각 위에 포크 카드와 싸구려 보석을 장식한 이 작품들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향락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부조화를 통해 문화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어떤 현대의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소비적인 요소인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나주의 전통 공예인 천연염색 대중화에 헌신해오다 팝아트에 매료돼 피노키오 연작 등에 몰두한 지 4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교수는 타이완 타이중시의 초청으로 다음 달까지 시립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천연염색 설치 작품과 팝아트 작품 등 30여 점의 대표작들을 중화권에 선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이 청소년 현장 교육에 활용됩니다. 문화재청과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등 11개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충무공 탐험대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이 길게는 1박 2일 동안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는 것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진남관, 고흥 충무사, 순천 외성 등이 코스에 포함됐습니다. 여수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 올해 상반기에만 2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까지 145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54건을 응모해 34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토비 2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행복주택 사업이 1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새뜰마을 조성 사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 각각 37억 원과 13억 원 등입니다. 여수시는 주요 공모사업 집중관리제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과 PT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행자부 주관 정부 3.0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100원 택시 운영과 사회복지 업무 처리 방식을 간소화한 점, 현장 행정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소통 시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국민 디자인 과제 발굴과 정부 3.0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주택용에는 누진제 폭탄을 물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에너지 복지 정책을 새로 짜고 전력요금을 정상화하는 등 전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순천시 의회가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 임종기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소모적인 갈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또 지역 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순천만랜드 도시계획과 관련해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집행부 견제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양 5일 시장 토요장터와 야시장에 대비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광양 5일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은 토요장터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단 측은 특히 토요장터 시행을 계기로 시장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을 상시 제공해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약재로 유명한 금오도 방풍 가루를 넣은 양갱 개발에 이어 초콜릿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방풍은 전국에서 80% 이상을 여수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잎채소로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이번에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광양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징수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비율이
전체 체납액의 37%인 25억여 원에 이르는 등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다음 주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매주 4차례 주간 영치를 2차례 야간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